연말연시가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유사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고의성 및 책임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건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먼저 보시면 2023년 7월 29일에 A씨는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새벽 4시 45분경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A씨는 당시 더위를 느껴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고 약 30분 후에 차량이 3m가량 전진하면서 길가에 있던 화단 2개를 차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차량 이동 및 사고가 A씨의 물리적 조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판결을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무죄 판결의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고의성 및 책임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건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조작이 의도치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변론하기 위해서 차량 기능을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법적 선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심에서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음주운전을 할 고의가 없었다, 즉 자동차를 조작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이 된다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과 또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이나 아니면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탄원서 작성 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정성스럽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요새 사설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교육받았다는 이수 확인증을 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